이어서 쓰기 51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처럼 한 문제를 같이 풀고 한 문제는 여러분에게 댓글 과제로 내줄 거예요. 여러분, 쓰기 51번 문제 풀 때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죠? 네, 첫 번째, 단어를 찾는다. 두 번째, 문법을 찾는다. 그리고 세 번째, 습니다, 합니다, 입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말일 때는 습니까, 합니까, 입니까로 문장을 끝낸다. 모두 기억하고 있죠? 여기 이메일이 한 통 있어요. 제목을 볼까요? 선배님, 빅토르입니다. 여러분이 이메일 문제를 볼 때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이메일을 썼어요? 빅토르 드림, 빅토르 올림.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이메일을 쓸 때, 편지를 쓸 때 드림 또는 올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존댓말을 써야 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존댓말이죠? 빅토르입니다. 부탁드릴 일이 있어 메일을 씁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괄호가 있어요. 그런데 카메라가 이번 주 금요일에 배달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날 고향에 가야 해서 카메라를 직접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 대신에 물어보는 말이 와야겠네요. 어려운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럼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알겠어요? 그럼 지난 시간처럼 이번에도 기억에 들어갈 말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먼저 기억에 들어갈 말입니다. 단어를 찾고 문법을 찾아야겠죠?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빅토르입니다. 부탁드릴 일이 있어 메일을 씁니다. 빅토르가 선배님에게 무언가 부탁하고 있어요. 어떤 일일까요? 제가 인터넷으로 빈칸이 왔고요. 그런데 카메라가 이번 주 금요일에 배달된다고 합니다. 아, 인터넷으로 카메라를 뭘까요? 네, 샀어요. 그쵸? 또는 사다 말고 어떤 단어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구입하다 라는 말을 알아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샀어요. 인터넷으로 배달을 시켰어요. 어떤 말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카메라를 주문하다. 모두 괜찮습니다. 그리고 문법을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이미 카메라를 샀어요. 구입했어요. 주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과거형 시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샀지만, 구입했지만, 주문했지만 배달이 되었어요? 아니요, 아직 배달이 안 됐어요. 언제 올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에 배달된대요. 지금 이것이 빅토리의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단어 찾았고요. 시제, 문법 찾았고요. 이제 문장의 끝을 볼까요? 여기 마침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씁니다. 이렇게 끝을 내면 되겠죠? 이제 단어, 문법, 그리고 문장의 끝을 합쳐서 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샀습니다.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카메라를 주문했습니다. 모두 좋아요. 다음 니은을 볼까요? 제가 그날이 언제죠? 금요일. 카메라가 금요일에 배달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날 고향에 가야 해요. 그래서 카메라를 직접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동사가 나왔네요. 단어. 카메라를 받다. 그 말이죠. 혹시 저 대신에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대신에 알죠? 어려운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럼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단어는 찾았어요. 카메라를 봤다. 문법은 뭘까요? 빅토르가 선배님에게 썼어요. 그래서 존댓말을 사용해야겠죠. 으시, 받으시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주다라는 문법 알고 있어요? 자주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어떤 행동을 해 주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이런 행동을 하다. 그런 상황에서 동사 뒤에 주다를 붙이죠. 배가 고파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친구에게 밥을 사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죠. 밥을 사 주세요. 연필을 빌리다, 빌려 주세요. 어떤 행동을 부탁할 때, 요청할 때 동사에 주다를 붙여요. 여기에서도 빅토르가 선배님에게 카메라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받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 주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할 수 있다. 받아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도 좋겠습니다. 여기 물음표가 있으니까 끝은 까 이렇게 끝나야겠네요. 그럼 단어와 문법과 문장의 끝을 합쳐서 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저 대신에 카메라를 받아 주시겠습니까? 또는 받아 주실 수 있습니까? 또는 받아 주실 수 있으십니까? 여기도 존댓말로 사용했죠? 여러분, 이렇게 답을 쓰면 5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찾은 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이메일을 읽을게요.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빅토르입니다. 부탁드릴 일이 있어 메일을 씁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카메라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이번 주 금요일에 배달된다고 합니다. 괜찮네요. 제가 그날 고향에 가야 해서 카메라를 직접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 대신에 받아주실 수 있으십니까?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어려운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럼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빅토르 드림. 괜찮지요? 오늘의 댓글 검사 과제입니다. 여기 문자가 있는데요. 마이클이 수미 씨에게 보낸 문자예요. 수미 씨, 지난번에 책을 빈칸이 있고요. 고맙습니다. 수미 씨의 책 덕분에 과제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언제?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찾아가겠습니다. 그럼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문자 내용 이해할 수 있겠어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여러분이 문자를 읽으면서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 선생님이 읽고 고쳐줄게요. 오후 8시까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 강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내일 줌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